근데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러고 살다가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은 워라밸을 좀 추구할 수 있으려나. 저는 소심했지만 언제나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어요. 나가서 무엇을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그냥 왠지 모르게 나는 뭘 하든 다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할까봐 절전매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까짓거 사표 좀 쓴다고 뭐 죽냐? 항상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빙글의 대저울 공채 영업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하니까 3개월 동안 신입사원들 회사 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호의호식을 하면서 좋았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현업에 투입이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대충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겠더라고요. 강원도 지역에 있는 빙글의 아이스크림 판매 대리점에 매출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대리점에 가보면 아이스크림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대리점에다가 매달 판매 목표를 달성해야 하니까 어거지로 팔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거지로 대리점 사장님을 설득해서 팔아야 하는 게 너무 답이 없다고 느꼈어요. 대리점 입장에서도 물건이 잘 팔려야 저희한테 주문할 거 아니겠어요? 대리점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처 슈퍼나 마트 같은 곳에 가서 판촉 행사라도 벌여야 되나? 그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나 봐도 딱히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매달 매달 어떻게 그냥저냥 무마해 가면서 버티면서 생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 물론 마음먹기에 따라 그 일에서 의미를 찾고 내 능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표를 썼어요. 사실 사표를 쓰기 전에 다른 곳에 면접을 봤어요. 합격 통보가 와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라시멘트 회계팀에 입사하게 됩니다. 회계팀은 월 마감할 때만 이틀 정도 밤새워서 몸이 축나게 일하고 나머지 월 중에는 널널했어요. 물론 타 팀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견딜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일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또래 동료들이 없어서 친한 사람도 없고 다 부장님, 차장님들 또 그때 당시에 팀 선배님들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자주 어울려서 술을 먹었던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은 힘들지 않았지만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뭔가 우울했습니다. 항상 여자친구도 없었고 평생 이러고 살다가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서 직장을 퇴사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의 글이 눈에 떴어요. 그런 글들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나도 세계 일주를 하는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매우 설레더라고요. 까짓것 인생 한 번인데 세계 일주 한번 해봐야지 않겠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못 보고 일만 하다 죽을 수 없잖아. 사표를 내고 바로 영국행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그냥 별 계획 없이 배낭에 짐을 챙겨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꼴리는 대로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40일 동안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그렇게 갔다 왔어요. 처음에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떨어졌을 때 진짜 좋더라고요. 처음 와보는 유럽이니까 모든 게 신선해 보였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 보니까 뭔가 누가 함께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 뭐 먹어야 하나 식당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주문하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고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초등학생 같은 스위스 여자애가 내 옆에 와가지고 일본인이야? 가라데 해봐 하면서 깔짝깔짝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었는데 남의 나라에서 험한 꼴 볼까봐 참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들어갔어요. 그 비행기에서 동양인이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입국 심사에서 저를 엄청 오래 붙잡아 두더라고요. 너네 나라에서 불법 체류할 생각 없어. 우리나라가 좋은데 굳이? 7일만 있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거야. 나를 겁나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러시아 공무원이 매우 가짜났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은 너무 머리 아프고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몸을 쓰는 육체 노동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테라로사라는 커피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주 6일을 일하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텃세 부리는 것도 짜증나서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아, 그냥 사무직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일반 회사는 어딜 가나 똑같겠다고 생각해서 공무원은 워라밸을 좀 추구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공무원 시험 공부에 돌입해서 10개월 동안 거의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해요. 사기업 다닐 때보다 눈치를 안 봤습니다. 뭐 상사한테 밑보인다고 잘리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소개팅 시장에 나가도 딱히 여자들이 구급 공무원이라고 더 좋게 보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또 2월급으로 결혼해서 애 키우고 살 수 있을까? 살긴 살겠죠. 근데 마누라한테 돈 때문에 징징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능력 없다는 소리는 더 듣기 싫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당시에 국가 공무원이었던 저는 집이 강릉이었는데 울산으로 발령이 나게 돼요. 아,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인생 휘둘리기 싫다. 바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된 건 저에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내가 이렇게 안주하며 살아도 되나? 인생 한 번인데 도전해봐야 되지 않아?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싫은데?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 성공하든 실패하든 도전해보자. 적어도 죽기 전에 후회는 없을 거잖아? 공무원 그만두고 행복하냐고요? 흔히 사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전 근데 너무 행복이란 단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행복해야만 한다.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행복하기만 한 순간보다 무감정이거나 고통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자들한테 겁나 까였을 때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돼서야 비로소 여자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직장 생활에 신불이 날 대로 날 상태까지 가서야 돈을 벌어야겠다고 제대로 마음을 먹고 사업과 성공에 대한 책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귀를 쫑긋거리기 시작했죠. 제가 가장 밑바닥으로 갔을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들이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둘 때마다 불안했어요. 지금도 불안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불안감을 느낄 때 마음 동요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며 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퇴사를 거치고 지금에 이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상 사는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겁날 게 자발성과 책임. 자발성은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 능동적으로 임하겠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심지어 힘들어 보이고 귀찮은 일이더라도 그걸 피해 다니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래 너까지 것 아주 능동적으로 다뤄주겠어. 그 일에 나는 스스로 부딪히기로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책임은 내가 선택한 것에 그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모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설령 완전히 망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근데 사실 초보 사업가가 완전히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리스크를 지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낮은 리스크로 가능한 많은 시도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현명하죠. 지금까지 저의 직장 퇴사 경험을 주르리 말씀드렸어요. 아마 퇴사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자발성과 책임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